네, 2교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오모 중학교의 합창대회 결과에 대해서 교사들 간의 대화예요. 자, 보니까 합창대회 평가 결과를 보니 3명의 평가자들 간 차이가 큽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우리들 간의 평가 결과가 얼마나 일관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고 썼어요, 문제가. 자, 기억을 지칭하는 용어는 뭐라고요? 자, 1번 신뢰도. 자, 그리고 니은에 해당하는 니은은 뭐예요? 단계별 수준을 진술문 형태로 제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루브릭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서술형 문항이긴 한데 서술형 문항 중에 반 이상은 목적어는 무엇이다. 무엇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만 쓰면 다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요 이제 루브릭 그 다음에 동의합니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합창 대회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간주하여 2달간의 준비 기간 동안 매주 연습 일지를 작성하고 연습 과정을 촬영한 후 이를 모아 포트폴리오로 평가하는 거는 어떤가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포트폴리오로 평가하는 거에 교육적 효과를 한 가지, 니은 루브릭과 이거의 특징을 각각 쓰세요 라고 했죠. 자, 일단 우리 문제에서는 이거 잠깐 비춰주시겠어요? 그 포트폴리오 키맵에서 뭐가 일단 가능하냐면 포트폴리오를 사용을 하게 되면 학생의 진전의 계속적인 평가가 가능해요. 과정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평가 수업의 통합적인 거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고차원적인 사고 기술을 평가하는 게 가능하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협동적 접근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요거의 어떤 특징은 그러니까 교육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과정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걸 아마 제일 많이 쓰지 않으셨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 그 밖에 어떤 사고 과정이나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요런 그거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루브릭으로 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자, 문제풀이에서 어떤 거 얘기했냐면 성취 기반 평가의 의미를 적고 이러한 평가의 장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루브릭을 만들어 상이라고 했을 때 요 성취 수준 중하에 대한 이거를 서술형으로 이렇게 써보는 거를 우리가 문제로 풀어봤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의 장점은 뭐가 되냐 하면 성취 수준의 단계를 서술식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단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게 일단 성취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상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스스로 계획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게 교육적 효과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성취 수준, 그러니까 루브릭이라고 하는 거는 성취 수준의 단계를 적어놓는 평가 방식이다라는 거를 쓰시고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요 루브릭 평가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거 루브릭의 장점하고 포트폴리오의 각각 교육적 효과 각각 1점씩 이렇게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2번은 슈베르트의 교향곡 5번의 일부이다. 자, 기억 니은의 네, 2번 볼게요. 2번은요, 기억은, 뭐, 우리가 2차적 감칠화음하고 점어는 하도 많이 하셔서, 그냥, 어떤 선생님은 나중에 진짜 시간 없으면 점원으로 찍겠다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자, 첫 번째 기억은, 7도의 5, 6이면서 뭐에 대한
예, 사도에 대한 요게 기억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점원 6이죠. 거의 뭐 우리 매번 이런 식의 문제 모의고사가 항상 얘 아니면 얘 이렇게 답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이제 요런 것 때문에 요거 기능에 대한 부분을 선생님들이 좀 어려워하셔갖고 제가 8주차 마지막 자료 때 뭘 드렸었냐면 화성에 대해 여기 잠깐 비춰주실래요? 그 최종 점검 자료에서 기능에 대해서 물어볼 거다. 그러면 기능을 묻는 문제에서는 공통 관습 시대에서는 타닉이나 도미넌트, 그 다음에 सब도미넌트 이 기능을 가지고 답을 하셔라 라고 얘기를 했고, 으뜸화음 1도 같은 경우는 이제 1도의 기능은 사실 잘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5도 같은 경우는 5도, 7도, 3도 이제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요거가 이제 문제로 나온 거죠. 딸림 화음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게 점원이에요. 니은과 이제 디귿의 관계를 묻는 건데, 그래서 얘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증류화음이나 네아폴리탄, 4도, 2도 변성화음 다 이런 건 무슨 기능이다? 도미넌트를 수식하는 기능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니은이 그런 수식하는 기능인데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니은에서 디귿으로 간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럼 니은은 뭐고 도미넌트를 수식하는 기능인 거고 디귿은 뭐예요? 도미넌트 기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쓰셔야 되는 부분의 설명이었는데, 이 외에 비화성음은 화성음들 사이에서 유려함을 위해서 나오고, 또한 종지적 사륙함 요거예요. 종지적 사륙함은 기본적으로 5도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반응계적 화성은 다음 화음을 수식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앞에 니은은 반응계적인 그 직육화음으로서 5도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거고, 디귿은 5도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왜 일로 간 이유를 쓰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결국 1도의 사륙화음의 종지적인 기능을 아는가, 그리고 앞에는 그러니까 직육화음이라고 하는 게 4도의 변화화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니은 화음에서 디귿 화음으로 진행한 이유를 쓰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요 직육화음은 4도의 그러니까 도미넌트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5도로 바로 안 가고 1도의 사륙화음이라는 종지적 사륙화음을 씀으로써 그 도미넌트 기능으로 가는 역할을 한다. 이 관계가. 그래서 이 지금 기능 화성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가? 화성의 역할 또는 여기서 일로 가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근데 그 화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코드, 그러니까 하모니라고 하는 화성은 코드가 어떻게? 옆으로 진행하는 그 원리까지를 같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화성이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타닉에서 도미넌트를 거쳐서 타닉으로 가는 전체 음악이 있다면 그 도미넌트를 수식하는 다양한 어휘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여태까지 제일 많이 나왔던 반응계적 화음에서의 문제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음에 도미넌트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건 도미넌트를 어떤 식으로 도미넌트를 수식하는 건가, 또는 이게 도미넌트의 기능이 그 다음에 다시 타닉으로 갈 때 그럼 이제 6도가 나왔다. 그럼 얘는 타닉의 기능을 하지만 대리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이제 종지 종류 많이 물어봤잖아요. 속임 종지. 그런 식으로 해서 화성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구조예요. 구조. 전체 기능 안에서 음악을 읽어낼 줄 아는가 하는 게 서술형에서 여태까지 계속 많이 물어봤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질문을 하셨어요. 전화로. 시험 보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시험 보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선생님들이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 거 생각해 놓으시라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엄청 자세하게 물어보시는데 요 부분은 꼭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마지막 그거에다가 정리를 해드린 거고, 요 사륙화음의 기능, 5도의 기능을 하는 요 부분에서 답이 이번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은 가는 이 합창곡의 일부이고 나는 8분의 5박자의 지휘 도형이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우리가
이건 기출문제에서 많이 했었어요. 이런 형태를. 그래서 주어진 악보의 지위 도형과 연결이 잘 된 것은 뭐 해서 이제 4분의 혼합박 지위가 이제 주로 많이 물어봤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혼합박 지위가 나왔는데 이유를 들어라고 하는 걸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12에서 22마디의 합창성부의 연주 형태를 제시할 것. 자, 그러면 12에서 22마디까지의 연주 형태라고 한 것은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왜 이걸 연주 형태라고 물어봤을까요? 짜임새라고 물어보면 훨씬 명확하게 대답을 했을 텐데 저도 약간 의문이에요. 왜 이걸 연주 형태로 물어봤을까? 그게 앞에서 이 합창곡의 일부이고 합창곡이라는 걸 이미 줬고 그러면 이제 합창을 줬는데 더 이상 무슨 연주 형태?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왜 22마디까지만 하고 23마디는 연주 형태가 달라지나? 자, 이렇게 문제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22마디까지는 유니즌으로 가다가 23마디에서는 호모포니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12마디부터 22마디까지의 성부의 연주 형태라고 한다는 거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라고 하는 성부가 다 어떤 형태로 연주를 하고 있냐? 같은 형태로 연주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확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주 형태라고 하면 딱 악기 또는 소프라노, 알토 이런 식의 어떤 배합 요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유니즌이라고 하는 그 형태를 묻는 문제였고요. 그럼 이제 유니즌과 같은 형태로 이제 답을 할 수 있는 유니즌의 형태 또는 모노포니의 형태 이거 약간 가까운 답이긴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유니즌이라고 해요. 합창에서 다 같이 부르는 부분을. 자, 그래서 모노폰이나 재창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맞게 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일단은 합창에서는 다 같이 부르는 부분을 어떤 연주 형태라고 하냐면 유니즌이라고 한다. 이렇게. 근데 이제 옥타브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옥타브 차이는 여기서는 무시하는 거죠. 이게 화성적인 거나 무슨 폴리포니적인 거나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14에서 15마디에 적합한 지위 도형을 고르세요 했거든요. 자, 요 문제는 일단 템포를 보셔야 되죠. 지위 분할법에 대한 거 우리가 통론하면서 이게 나올 경우에는 거의 템포 문제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템포를 먼저 뭘로 보니까 여기서는 200으로 나와 있어요. 템포가. 그럼 8분음표 200은 결코 한 카운트로 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합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1, 2번은 기억 니은은 아니에요. 디귿, 리을 중에 하나이고 이제 이 디귿, 리을인 거를 왜 디귿, 리을인지 우리가 찾아서 적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근데 그 이유를 두 가지 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고르세요가 하나 있고 지금 이거 4점짜리 문제네요. 그러면 일단 디귿이 답인데요. 얘를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액센트가 있어요. 그쵸? 액센트가 1, 2 이렇게 합쳐지고 3, 4, 5 이렇게 합쳐지게 액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의 이유는 액센트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먼저.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어제 어떤 선생님이 가사를 보고 한다고 했는데 그건 안 될까요? 했거든요. 근데 가사는 액센트가 붙은 이유가 돼요. 왜 가사가 이렇게 붙었는지 15마디에 그러면 그 가사가 끊어지는 부분의 내용이 중요한 부분의 가사에 이 액센트가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액센트와 음표 간의 그루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악보를 읽는 건인데 그거의 이전 이유를 얘기했기 때문에 잘하면 맞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액센트가 그렇게 붙은 이유가 가사 때문일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가사가 잘 들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기호를 적을 때 앞에 14마디에서 4분음표로 적지 않고 4분음표하고 8분음표를 이어 붙였어요. 그쵸? 그거는 뭐냐면 앞에 2개 있는 거고 뒤에 거 3개 따로 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보 방식에 대한 부분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2가지예요. 템포하고 액센트. 템포가 8분음표니까 템포가 8분음표 200이니까 너무 빠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합쳐서 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액센트가 2하고 3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2, 3으로 1, 2,
3, 4, 5로 한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요거가 가장 티피컬한 답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가 템포에 대한 거 200이니까 한 카운트로 안 하고 묶어서 카운트한다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액센트가 1, 2 하고 3, 4, 5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두 번째. 그 나머지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렸던 거는 그 액센트가 그렇게 가는 이유나 그 밖의 것들의 이제 조금 부연적인 이유들이어서 뭐 조금 이렇게 넓게 채점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좀 후하게 채점을 한다고 하면 맞게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유에 대한 거. 자, 그 다음에 2, 3의 숫자로 사용하여 제시할 것. 23마디. 그러면 여기는 몇 분의 몇 박자로 바뀌었어요? 네, 8분의 9박자인데 어떻게 가고 있어요? 2, 3으로 가고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요거를 숫자로 제시할 것 하는 부분에서는 8분의 9라고 해서 무조건 3박지라는 건 아닌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2, 3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3번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요거 잠깐 비춰주시겠어요? 4번에서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일단 이게 모의고사 7회의 B형에서 이 악보를 드렸어요. 이 악보 똑같죠? 이 PD 악보로 된 악보를 드리면서 이거의 연주 형태적, 장단적 특징을 서술하라고 문제를 냈어요. 이게 우리 7회에서 풀어봤던 건데, 자, 이 문제는 보시면 우리 4번 볼까요? 변주 관계에 있는 악곡이 일부다. 근데 변주에다가 꽂히시면 안 되고요.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두 악곡의 공통점과 차이점. 자, 공통점이라는 거는 가만 알면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점은 악곡명과 연주 악기의 측면에서 각각 한 가지씩을 제시하세요. 그럼 악곡명 이거는 무슨 곡이에요? 평조해상의 상령산이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요거를 악곡에 대한 거를 하면서 평조해상의 상령산에서 이거 연주 형태적인 거를 다 봤단 말이죠. 그럼 요것만 쓰면 이 점은 그냥 받는 점수예요. 공통점이니까. 나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쵸?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작성 방법에 따라서 차이점을 보죠. 악곡의 형태, 장단적 측면에서 각각 차이를 쓰세요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악곡은 악보만 읽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쵸? 우리가 평조해상은 알고 있다시피 6446으로 나오면서 쌍변고요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나는 보니까 뭐가 없어요. 뭐 별 룰이 없어요. 그쵸? 이게 그룹핑이 안 돼 있어요. 6446으로 돼 있지도 않고 6336으로 돼 있지도 않고 그런 걸로 봐서는 얘는 뭐 어떻게 연주하는 거예요? 그냥 불규칙하게 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감점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시험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저는 악보를 아직 시험지도 안 봤는데 선생님들이 변주가 나왔는데요. 그 변주된 곡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곡인지 모를 때 그거에 대한 당혹감을 잠깐 들더라도 가가 뭔지 문제를 바로 7주, 한 2주 전에 풀었으니까 이 곡은 아셔야 되는 거고 그걸 알면 3점은 일단 챙기는데 이제 연주 형태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가는 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것도 알고 있죠? 그럼 0.5점만 깎이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나를 뭘로 연주할 건가? 이거거든요. 자, 근데 둘이 악기가 똑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똑같으면 향피리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향피리로 연주를 하는데 연주 형태가 다르대요. 자, 그러면 얘는 둘 중에 하나겠죠. 관악합주 아니면 솔로. 그쵸? 자, 거기에서 이제 상령산이라는 걸 알면 상령산은 우리가 단소로도 연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곡들이 어떻게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연주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약간 유추해서 솔로까지 적으면 완벽하게 추정한 것이에요. 이 곡이 뭐 어디 무슨 곡인지 몰라도 문제를 그냥 모르는 악보가 나오면 무조건 쉬울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게 뭔지를 해결을 하고 싶으셔가지고 정말 별의별 의견이 다 있더라고요. 이 곡이 정말 네 아주 창조적이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이 곡을 추정하는 과정을 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근데 어쨌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안개철이라고 하는 그 뭔가 모르는 듯한 악보가 나왔을 때 문제를 잘 읽으면 그 사이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아는 거는 근데 있어야죠. 가는 정확하게 아셔야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근데 약간 올해 문제가 약간 그런 식이에요. 다음 문제도 약간 그런데요. 다음 문제는 요거는 약간 헷갈릴 여지가 있지만 이것도 전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보세요. 그림도 거의 똑같죠? 이게 언제 8회 B형 문제예요. 8회 모의고사 8회 B형 문제인데 이 곡을 신체 표현하기 그다음에 이게 서술형 5점짜리 4점짜리였군요. 그 다음에 설명하기, 발표하기의 기능을 주요 활동으로 계획했어요. 이걸 감상한 다음에. 그래서 가와 나를 묶고 다와 라를 묶어서 근데 다와 라는 제가 이 문제랑 상관이 없어서 뺐고요. 성취 기준을 제시한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쓰세요라고 되어 있으면서 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각 악대와 이걸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기능에 따른 활동을 쓰라고 했으면서 요 그림이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춤을 추고 있으면서 요거는 지금 요 그림과 거기 니은의 그림을 보시면 일단은 얘네가 일무 중에서 뭐인 거예요? 문무를 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자리도 연주 악대가 그럼 등가인지 헝가인지 그리고 문무를 하는 자리는 지금 여기 세 개밖에 없잖아요. 영신, 전패, 초헌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문제 13주차 모의고사 때 1번 기입형 문제에서 뭘 했냐면 27곡으로 구성이 된다. 자, 11곡이 이렇게 연주가 되는데 이 초헌 내의 첫 곡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영신, 전패, 그러니까 진찬과 초헌을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문제로 다뤄봤었어요. 그래서 여기 조상님의 덕이 우리 후손을 열어주시니 자 이렇게 덕을 찬양하는 게 초헌이죠. 그리고 변변치 않는 물건이오나 하면 이거는 뭐예요? 진찬이에요. 근데 여기 가사를 보시면 조상님이 덕을 쌓으신 덕을 끝맺으려 하와 우리의 사업을 준나이다. 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초헌인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만 우리가 보시면 그러니까 사실은 다 공부를 했던 것들을 이제 조합해서 풀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리신 부분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지문에서 잠시만요. 5번, 6번 문제에서 일무를 추고 나의 가사를 노래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진행 중인 절차가 무엇인지 찾아 쓰고 그 다음에 가나다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판단한 이유를 세 가지로 서술하세요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가에서 이거는 어디에서 연주하니까 등가에서 연주하니까 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 거고 나에서는 조상님이 덕 쌓으신 덕에 대한 거를 찬양하는 노래인 거니까 요거는 초원에 나와야 되는 가사인 거고 그 다음에 다의 그 절차표를 보니까 영신, 전패, 진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초헌과 이게 보태평 전곡이라는 거를 알 수 있고 문무를 하는 것인 걸 알 수 있고 일무는 문무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억 니은의 요 연주 형태적인 특징과 가사적인 특징과 절차적인 부분에서 이 이유를 세 가지를 쓰셔서 가나다의 자료를 근거로 판단한 이유를 쓰시면 되는 문제이네요. 자, 그리고 잠시만요. 요 문제에 혹시 그리고 가사에서 이것 때문에 약간 헷갈리신 것 같아요. 거기 9번. 그쵸? 구성, 괜히 이거 생각하신 거죠? 딱 처음 보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가사를, 이 가사를 써줬구나, 헷갈리라고.
라고 하는 약간의 그 함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뭐냐면 음악은 벌써 9번이나 바뀌었다오. 자, 똑같은 걸 9번을 한 게 아니고요. 가사가 9번이 바뀐 거예요. 그러려면 얘는 뭐 해야 돼요? 가사가 바뀌는 초헌이어야 되는 거죠. 그쵸?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희문 구성이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요 보태평 전곡에 하나, 둘, 셋 여러 단계에서 가사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9번에다 표시를 하실 게 아니라 조성님의 덕을 끝맺으려 하와 여기에다가 마킹을 해놓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요 문제도 보세요. 농락의 계열의 악곡이고 편 계열의 악곡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곡 일단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의 악곡의 명칭을 쓰고, 그러면 16, 11, 5로 되어 있으니까 가곡인 건 알겠어요. 근데 가사가 신라가 나오고, 자, 그러면 이제 다를 보시죠. 가곡은 1969년 자,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됐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어요. 자, 올해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이거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쭉 정리를 했잖아요. 유네스코에 등재된 게 뭐뭐인지. 근데 여기 가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라성대 소성대라는 노랫말을 가진 가악곡은 특정 정제에 사용되는데 이 정제는 2009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마지막 자료에도 요거 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한 모의고사에서도 몇 번을 하고, 근데 2009년도에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된 정제는 뭐밖에 없어요? 처용무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보고 처용무가 생각이 안 났더라도 문제를 또 풀 수 있어요. 가악곡을 보시면 신라 성대 소성대 쭉 하고 쭉 2장 가면은 뭐가 나와요? 가사가 처용아반가요? 아무튼 요 가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정제? 근데 가곡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먼저 작동하는 거는 가곡을 이 반주로 하는 조선 후기 그 정제들이 쫙 먼저 떠오르셨을 텐데 그 곡 중엔 이 곡이 없는 거죠. 그러면 가사를 바꿔서 이 연주 하나보다. 그리고 다를 읽으니까 처용무인 거가 확실해져요. 근데 가를 읽으니까 가사에서도 처용무가 나와요. 그러면 얘는 처용무인데 그럼 이거의 곡명을 쓰래요. 자, 이 곡의 곡명은 농락 계열이래. 언이 아니고 농락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농과 낙을 쭉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악곡을 이거를 쫙 보니까 얘는 평조예요, 개면조예요. 앞에 나오는 부분이 평조죠. 그럼 이제 평조로 락으로 되어 있는 거, 농으로 되어 있는 거, 언농인지 언락인지, 뭐 평농인지 평 아니면 그러니까 낙하면 우락을 쓰신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사실 우락이는 노래가 아니에요. 지금 질러내잖아요. 따따 많이 불러드렸죠. 적서 아니 적서 아니고 벽사 아니 어떻게 되죠? 첫음이 잠깐만요. 띠라 벽사 하고 가는 거 맞죠? 예,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가사를 바꿔놓은 무엇인가예요. 이 농락 중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1점. 요거 1점 정도는 틀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열심히 그러니까 쭉 이 언락하고 그다음에 나무도 요거는 뭐예요? 탈락이죠. 요 두 곡은 참 많이 봤어요. 문제 풀이 때도 많이 보고 모의고사 때도 많이 보고 가곡이 하나 나올 거는 같은데 근데 뭐를 보시면서 일단은 그리고 우리 요것도 했죠. 3장에서 4장으로 바뀔 때 이거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걸 아예 서술형으로 문제 드렸었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악보는 안 볼게요.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가나의 음악적 특징을 쓰고 어떻게 쓰래요? 가나의 장단을 몇 점 몇 박으로 몇 점 몇 박. 자, 그러면 판장단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빈 박만 빼면 되죠. 그러면 둘 다 10점이죠. 치는 점수는 10점인데 가는 16박 10점인 거고 나는
똑같아요. 그죠? 빈박을 다 뺐으니까. 그래서 10점 10박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비교 서술을 할 것. 그럼 이제 그 빈박 다 뺐다는 얘기 하면 되죠. 그러면서 편장단으로 돼서 빨라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쓰면 되고, 그다음에 나는 악곡의 선법적 특징을 쓰세요 했어요. 자, 그러면 악보상의 출현음과 식임새를 중심으로 서술할 것. 이거 언젠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죠? 우리 여러 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무슨 자리가 바뀌어요? 퇴성 자리 바뀌고 그다음에 나오는 자, 그래서 반우반계인데 황대중임남이 출연을 하는데 초장에서 둘째 각에서 중에서 태로 퇴성을 하다가 사장에서는 임에서 중으로 퇴성을 해요. 똑같은 문제 다 풀어봤죠. 자, 그래서 요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이거는 너무 간단한 문제였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7번은 서로 다른 캐논의 방식이다. 하나는, 그러니까 앞에는 캐논이고요. 뒤에는 뭐예요? 네. 쇤베르크. 자, 요거는 아니요, 안 비춰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참고자료 보세요. 일단 그러니까 올려드릴 참고자료 보시면 그냥 똑같아요. 악보가 완전 둘 다 거의 똑같이 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은 뭐고, 예, 전이고, 반행도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은 뭐고, 축소, 디귿은 뭐고, 역행. 그래서 요건 캐논 방식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때 풀어본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요것도 문제풀이에서 그대로 풀어봤는데 기본 음열 해서 이제 나머지 음열도 쫙 확인했었는데 A는 뭐냐면 역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거는 디귿이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거. 음열의 형태. 그러면 음열의 형태는 그러니까 이거를 음열의 형태나 음을 사용하여 적으라고 했거든요. 이유를 쓸 때. 그러니까 기본 음열이 아니고 B 플랫, E, F 샵, E 플랫, F 해갖고 C까지죠.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 거가 여기 음열을 사용해서 적을 거면 거꾸로 되니까 C, B, G 샵, G, C 샵, D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음열을 거꾸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열 형태라고 했으니까 기본 음열이 P0잖아요. 그럼 그 P0에 대해서 얘는 뭐가 될까요? R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R0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것도 그렇게 해도 맞고 음열을 이렇게 쭉 다 열고 하셔도 맞고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 마지막 이거는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어제 거는 녹화를 따로 어제 이제 질문 위주로 진행을 한 거라 인강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쪽에서 질문하시는 동안에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얘기하고 이러면 무슨 질문을 했는지 이거 그래서 오늘 이제 따로 그냥 인강 선생님들이 좀 듣기 편하실 수 있도록 다시 녹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잠깐 비춰주시겠어요? 하그리브스 문제는 우리가 두 문제만 그냥 합쳐서 답을 하시면 돼요. 문제풀이 반 때 했었던 하그리브스 여기 보세요. 하그리브스는 영역에 관계없이 인지 발달 구조의 보편성을 주장한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은 주로 논리 과학적 사고를 위한 인지 과정을 강조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예술 영역에서의 인지 과정은 다름을 주장하였다. 자, 그러면서 각 단계상의 특징을 이제 고르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전체 문제 드리기 전에 36번 위에서 이제 이렇게 쭉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게 여기서 쓰라는 서론, 본론, 결론은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 거고, 서론에서는 문제 제기해 주시면 되고, 결론에서는 요약 정리, 대안 이런 거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그리브스가 어떤 점에서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비판했는지 방금 요거 쓰셨고, 그러면서 피아제의 2, 3단계와 하그리브스의 2, 4단계를 비교하세요 했거든요. 자, 그래서 2, 3, 4단계는 형상적 단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도 사람 상황을 상징화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음악을 듣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악을 듣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뒤에 무슨 문제랑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감상 문제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상을 한 다음에 선율선을 그려라. 또는 그 윤곽을 그려봐라 라고 하는 활동을 하는 게 요 단계인 거예요. 적용할 때. 어떤 활동을 할 거냐? 교육과정에 나와 있죠. 음악을 듣고 신체 표현을 하거나 그림으로 표현을 하거나
그 다양한 이제 표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뒤에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8번에서는 도시적 단계가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 그 성인의 여기에서는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가락적 특징의 보존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보다 빨라요. 7세에서 11세라고 구체적 조작기에서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이 보존 능력이 나타난다고 본 거에 비해서 이 도식적 단계는 5세니까 훨씬 빠르죠. 이 두 가지 비교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도 비교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보존 능력, 그러니까 이 음악을 듣고 이게 같아요, 달라요, 뭐가 달라지는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파악하는 거는 7세까지 가지 않아요. 뭐냐면 논리수학적 지식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음악에서는 그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름을 강조하면서 제시한 게 하그리브스가 음악이나 이제 다른 예술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비교 부분에서 이제 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발달 단계의 특징을 논할 때 하그리브스의 2, 4단계의 특징을 서술하세요. 그러면 이제 요 36번부터 37번까지의 문제가 이제 문제풀이에서 우리가 했던 부분이고, 여기 문제풀이반에서 전조작기하고 구체적 조작기만 또 문제를 냈어요. 여기가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주요 개념이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를 비교하라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딱 이렇게 두 단계하고 저기는 요 앞에 세 단계. 하그레이브스는 2, 4단계를 이제 문제로 드렸었고, 그 다음에 피아제는 요 2, 3단계를 문제로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집중성이 나타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보존 개념이 생겨나는 시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특징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건 요 두 과정에 대한 것들을 비교를 하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에서 하그레이브스의 단계를, 이거는 3회 문제였었는데 이 3회 문제 보고 나서 반응이 저는 아직도 생각나거든요. 어떤 선생님이 뭐예요? 아이패드에 커버를 이걸로, 제가 드린 표 있잖아요. 그걸로 해놓고 카톡 뭐라 그래? 푸사. 또 그걸로 해놓고 모든 걸 다 그걸로 도배를 해놨는데 이 문제를 틀렸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정말 노력이 너무 가상한데 이 부분이 진짜 안 외워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문제는 완전 단순 암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건 발달 단계라고 하는 부분은 그 단계별 특징을 명확하게 알아야지 좀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눈 이유와 이런 부분을 또 포괄적으로 냈고, 중요한 거는 하그레이브스는 가창, 인지, 창작, 그 다음에 이제 상징까지로 나눴다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피아제랑 구별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피아제랑 구별하는 부분은 그런 주요 개념에 대한 부분도 구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에 집중했을 때, 음악이란 예술 과목에 집중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특징들이 가창, 인지, 창작, 상징, 이런 부분에까지 이제 적용을 하는 그거를 넓게 그 변수들을 나눠놨다는 거가 또 이제 그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요거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요거는 이제 그러면서 그때 문제 풀이할 때 요거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왜 제가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냐면 이 2, 3, 4단계에 해당하는 가창, 상징, 인지, 창작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뭘 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래 맨 마지막에 각 단계에 해당하는 음악 활동은 감상하기에 국한하여 서술할 것.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한 번 고민. 가창, 창작, 감상이 없네? 어딜까요? 인지겠죠. 인지는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리듬을 들었다. 또는 선율을 들었다. 어떤 때는, 어느 나이 때는 그냥 윤곽만 파악할 수 있는 단계가 있고, 어떤 때는 리듬도 같이, 선율도 같이, 뭐 이런 음악적 특징이 다 같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활동이 달라져야 되겠죠. 감상 활동이. 자, 그래서 2단계에서는 뭐 한다고요? 아까 줄쳐드렸던 부분. 2단계에서는 감상 활동을 할 때 음악을 듣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이 감상 활동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표준적으로 적을 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름이 뭐예요? 형상적 단계예요. 형상이라는 말은 피겨예요. 피겨.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하는 묘소가 빠지면 곤란하겠죠.
자, 그래서 요 단계는 그걸 나눈 이름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러니까 3단계는 스키마예요. 도식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 스키마가 여러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리듬도 하면서 뭐도 하고, 선율도 하고, 그 다음에 또는 샘여림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는 단계예요. 감상을 할 때. 그래서 그 감상 활동에 있어서 그 시기의 특징을 같이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려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윤곽에 그치는 거는 비유적 단계 또는 형상적 단계고, 가락의 특징이 보존되면서 여러 가지 그걸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앞에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 요소들, 스키마가 같이 생긴다는 거.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락적, 자, 문화 관습적 어법의 창작도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가락적 특징의 보존 능력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2단계는 듣고 가락선 그리기와 같은 1차원적 활동을 한다.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가락의 특징을 보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존을 해서 그 음악의 리듬이나 선율 등 여러 요소를 중차원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한다. 그쵸? 그러면 지휘도 하고 선율 윤곽도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교육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2015 교육과정의 감상 영역에서의 활동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다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괜히 외운 게 아니에요. 문제가 안 나왔다고 너무 억울해 하시는데, 모르는 게 어떤 적용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뭐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교육과정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교육과정에 연결하다 보면 그림으로도 표현하고 신체로도 표현하고 들은 것들을 밖으로 외면화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이 이번 연도에 나올 거다,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4단계는 분석적 이해가 가능하고 미적인 비평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감상을 하면서 감상지를 쓰는 거죠. 음악의 악기를 연주하는 악기의 이름은 뭐가 있고 음색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박자에 대한 리듬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미적 평가, 비평적인 활동이 가능해지는 시기이다 라고 해서 그 비평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말로 쓰는 거죠. 쓰는 활동은 보고서로 낼 수 있고 아니면 감상지를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듣고 뭔가를 쓰는 활동들인데 그 요소별로 쓴다라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요 단계의 그 4단계 활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갔지만 중요한 부분을 내려고는 되게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그리고 선생님들이 만약에 푸시면서 풀었던 문제들이 계속 많이 떠올리셨던 분들은 점수가 아마 매우 높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공부를 1년 동안에 쭉 했던 것들 안에서 다 다룰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너무 넓게 다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뭐 이게 나왔잖아요. 뭐 이렇게 자랑할 일이 아니고 문제에서 그러니까 같이 다룬 부분에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를 이제 얼마만큼 그 긴장 상태에서 시간 제한된 시간 안에서 떠올릴 수 있느냐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얼만큼 자동화를 잘 시켰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좀 나뉘고, 그다음 마인드 컨트롤은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보시고 나는데 이제 보고 나니까 웬걸 이거 다 했잖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전체를 다룬 거에서 나와야 되는 거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거를 이제 자기 걸로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또는 시험 보는 과정에서 이거를 이제 적용하는 과정은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가 엄청 커요. 그래서 공통점이라는데도 안 보이는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걸 안 보였다고 나무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실수를 나만 했거니, 그리고 나만 점수가 낮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전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설 들으면서 맞아, 저거였지 이제 막 이렇게 뜨끔뜨끔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게 있을 텐데, 지금은 일단은 그래도 선생님들이 공부한 것들은 한번 맞춰보고 내가 어느 정도 저기를 했구나 생각을 해보시는 거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제가 해설을 해드린 거고, 그 다음 단계는 아시죠?
그냥 이젠 접고, 그러니까 싹 덮고 달려야 돼요. 완전. 왜냐하면 이제 얘는 어찌 해볼 수 없지만 어찌 해볼 수 있는 게 남아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수업 실현하고 면접도, 그러니까 실기는 당연히 이제 선생님들이 자동화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보다 더 떨려요. 그러니까 1차 시험보다 한 2배 정도 떨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보통 땐 잘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자동화가 될 만큼, 그리고 긴장 안 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을,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 앞에서 하는 환경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것도 하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해보시고 수업도 남들 앞에서 그냥 깨져보고 막 그걸 빨리빨리 해서 자기를 깨세요. 그래서 시험에서 원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오랫동안 이제 해왔으니까 알잖아요. 자, 요 정도면 거의 만점이에요. 라고 하는 수준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3주 안에 갈 수 있어요. 열심히 하시면. 그래서 3주 안에 수업 실현과 그 다음에 면접을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면접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 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는 보통 스터디 팀으로 같이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같이 동시에 진행하시고요. 적어도가 아니라 최대로 많이 점수를 벌리면 7, 8점 벌릴 수 있어요. 수업 실현하고 면접에서. 그러니까 아주 잘한 둘 다 만점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커트라인으로 붙어도 충분히 붙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실기는 어느 정도 이제 느는 그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실기는 당연히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수업 실현하고 면접에서 예전보다 변별도가 매우 높아졌으니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좀 더 이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수업 실현과 면접은 다 예측 가능해요. 이게 예측 가능한 것처럼. 그래서 근데 예측 가능하다고 얘기를 다 해드려도 결국엔 그거를 소화하는 건 나예요. 본인들이에요. 그걸 본인들이 소화할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뭐가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다 알려드려도 결국 내 걸로 삼고 가지 못하면 점수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안내를 도와드릴 테니까 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정말 체력의 그러니까 끝을 그러니까 1차보다 2차가 훨씬 더 체력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잘 드시면서 한 달 동안 잘 꾸려가 보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단수하고 뭐가 가능하다고요? 민요하고? 그거 신청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혹시 신청 못 하셔서 지금 막 어제 난리가 났나 봐요. 그거 피아노 때문에 피아노랑 실기 신청하는 것 때문에 아침부터 막 그 시간 저기 때문에 엄청 어려웠다고 그 신청 거의 뭐 3초 만에 하신 분도 있어요. 그때 안 하면 네, 원하는 시간에 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최대한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이제 막 무한정 끄집어내셔가지고 한 달 안에 나머지 것들을 최대한 만점에 가깝게 다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